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방송을 해드립니다. 롯데 제과가 아주 방긋 웃는 그런 하루죠. 제가 주간으로 하니까 좀 목소리 자주 듣고 싶다 이런 아쉬움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계속 지난 방송을 무한 반복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들으시면 또 잠도 잘 옵니다. 자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카카오 얘기입니다. 카카오의 전성시대, 정말 바야흐로 카카오의 전성시대인데요. 그 비결과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결과는 역대 최대 실적. 대단하죠. 자, 매출은 7,832억 원인데 전년 대비 31%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93%나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경기 침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딱히 뭐 글로벌 비즈니스가 별로 크지도 않은 내수 위주의 사업들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쵸? 자, 이는 증권업계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인데 왜냐하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사업 모델이라는 게 뭐 광고나 커머스나 유료 컨텐츠 판매나 뭐 금융 쪽의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재성의 그런 사업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에 민감한 사업 모델들이거든요. 야, 그런데 이 정도 성공을 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카카오톡 비즈보드라고 하는 톡보드,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대화창이 아니라 대화 리스트들의 가장 상단에 배너 형태로 붙는 그런 광고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올해 들어서 카카오가 시범 사업처럼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줬다. 뭐 그런 분석입니다. 또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모빌리티, 컨텐츠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게임도 있고, 뮤직도 있고, 웹툰도 있고, 또 카카오 M이라는 또 기획사, 컨텐츠 제작이나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이런 기획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런 그 신사업 부문들이 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톡보드도 그렇고 신사업 부문도 그렇고 결국은 새로운 시도가 그런 시도들의 결정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든 그런 어떤 주 원인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카카오가 이번에는 심지어 스마트폰도 직접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 기사들이 여러 이제 났었죠. 카카오의 손자 회사인 스테이지 5에서 스테이지 5G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11월 4일에 밝혔습니다. 이 폰은 삼성 LG 대비해서 20에서 30% 저렴하고요. 카카오의 패밀리 앱이 내장된 채로 폰이 출시된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자, 메신저로 시작을 해서 메신저도 잘하고 O2O도 하고 있고 금융에 또 컨텐츠에 이제는 또 하드웨어까지 참 대단하죠. 자, 거기에 또 다른 희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카카오가 증권업 진출을 위해서 증권사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두가 됐고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때문에 증권사 인수가 불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은 증권업 진출에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뭐, 심지어는 생각지 못한 신사업 분야로 더 과감하게 진출도 하고, 또 금융 쪽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증권업에 대한 것도 이제 점점 청신호가 켜지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지금은 카카오의 전성시대 같습니다.
자,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규모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여전히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만 보자면 뭐 네이버를 이길 수는 없죠. 자, 그러나 뭐랄까요? 분위기가 점점 그쪽으로 좀 흘러간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히 3분기 매출, 3분기 실적 보고에서부터 하드웨어에 대한 진출, 뭐 김범수 의장의 무죄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저로 하여금 정말 뭐 그 머릿속에서 뇌리 속에서 야, 이거 진짜 카카오의 거의 전성시대구나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참 지난주에 기사들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전성시대는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 의장 특유의 뚝심과 또 리더십 덕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2006년에 김범수 의장은 현재 네이버, 당시의 NHN,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물러나면서 공식석상에서 점차 이제 종적을 감춥니다. 뭐 심지어는 업계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도 점차 줄여갔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아이윌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했어요. 2006년부터 약 한 2009년까지 한 3년간. 그 약 3년간의 여러 가지 시도는 그러나 뭐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를 했죠. 떠들썩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거나 뭐 많이 사용된 그런 서비스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그 3년 사이에 점차 자, 이제 김범수의 시대는 끝났어라는 말까지 나 돌았었죠.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고요. 자, 그러다가 2009년에 개발했던 카카오톡. 이 녀석이 이제 카카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죠. 그러니까 뭐 아이윌랩이었던 그 회사의 운명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카카오톡의 서비스적인 성공은 좋았죠. 뭐 전 국민적인 메신저가 됐으니까요. 몇 년 만에. 그러나 여전히 이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한동안 또 비아냥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메신저는 사업 모델이 없어. 도저히 안 보여.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고요. 자, 네이트온을 봐라. 그 전 국민이 그렇게 써도 결국은 돈 못 벌었잖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야, 누가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보이는 게 이게 다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우려를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단번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게임 퍼블리싱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그 사업을 펼치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모바일의 시대적 흐름을 잘 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진짜 잘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터진 건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당시에 이제 모바일 때문에 게임들은 상당 부분 소셜한 기능을 거의 이제 그 필수적으로 탑재를 하고 나왔었죠. 뭐 내 친구와 실제로 뭐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게임을 하라고 추천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메신저의 기능과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플러스 친구, 뭐 스티커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카오는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지금의 전성시대를 만든 건 카카오톡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러 가지 도전들 때문이었죠. 모빌리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컨텐츠 분야도 그렇고, 모두가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여길 때 과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뭐 그냥 편히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도전을 계속 과감하게 했다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하게 기다려줬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사실 카카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리더 정도 되는 급들에게는 참 부러운 회사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고요. 보기 참 힘든 회사죠. 이런 회사는. 자, 이 부분이 저는 지금의 이제 카카오를 만든 진짜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지켜본다. 이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단순히 돈만 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범수 의장이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카카오를 여기까지 키우는데 본인 돈으로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투자자들의 압박이 상당히 있었을 건데, 야, 그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버티고 버텨서 결국 하나씩 하나씩 이제 꽃을 피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그 대단한 일이죠. 사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범수 회장의 특유의 리더십과 또 승부사 기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성공의 비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쪽 업계에서 김범수 회장이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리더십, 뭐 승부사 기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특유의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많은 성공들을 이루시면서 좋은 그 성공의 어떤 비결, 그런 성공 요인의 한 축을 이 업계에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오는 뭐 2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메신저 말고 다른 분야에서 2등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무모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뭐 2등이라고 3등이라고 뭐 누구나 다 꾸준히 도전하고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2등에 막 안주하는 회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이제 이런 도전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크게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좀 이런 그 성공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는 뭐 그런 면에서 참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꾸준한 어떤 인내심과 도전 정신이 결국은 업계에서 성공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그 어떤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건 저는 사실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막 용비어천가를 부르느냐? 이거 진짜 절대 아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거 이렇게 좀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듣기 거북하다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뒤에 또 날카롭게 찝어내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럼 이제 카카오의 전성시대가 과연 계속될까요?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죠. 자,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건 그래봤자 어쨌든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 그죠? 지나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늘 그렇듯이 결과론적으로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성공 요인 분석하는 게 제일 쉽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드린 얘기, 용비어천가처럼 들렸던 이 얘기들 다 의미 없습니다. 실은 그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앞으로의 카카오에게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어려운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나열을 좀 해볼까요? 자, 글로벌 진출. 과연 성공할까요? 언제까지 내수에 기대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조만간 한계가 올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로 나간다. 그럼 뭘로 나갈 수 있죠? 이 메신저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이미 메신저는 뭐 대부분의 나라에 다 1등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기 쉽지 않죠. 이 메신저로는 더 이상 글로벌 확대가, 사업 확대가 쉽지 않다는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라인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 라인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카카오가 들고 있는 사업 중에 뭘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컨텐츠도 쉽지 않죠. 나라마다 특성이 다른 대표적인 사업이고. 모빌리티, 뭐 이미 뭐 동남아는 우버가 뭐 꽉 잡고 있고, 그죠? 인도네시아는 뭐 고잭이 뭐 꽉 잡고 있고.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금융은 뭐 더더욱 뭐, 그죠? 국가적인 그 규제가 아주 심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거의 사실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앞으로의 성장 진짜 어렵겠죠? 이어지는 얘기인데, 자, 지금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면서 덩치를 키워왔는데, 과연 앞으로의 전략은 어떨까요?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거리들이 생겨날까요? 사실. 모바일을 축으로 해서 2009년에 시작된 모바일의 바람이 메신저라는 것을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허브처럼 여기면서 다양한 가지들을 뻗어 나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10년이 지났고 이제 점차 모바일에서의 뭔가 사업을 더 벌리는 그 사업 모델이 새롭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실은 이제 점차 이제 뭐랄까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모빌리티처럼 막 돈으로 지르는 이런 사업들이 점차 생겨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전혀 새로운 영역,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생겨나는 건데 글쎄요, 뭐 과연 얼마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출하는 이런 전략이 통할까? 이것도 고민이죠.
자,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 모빌리티 사업, 이거 해외 사업자가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은 한순간에 악화되겠죠. 또 컨텐츠 사업은 어떻습니까? 과감한 투자를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데, 예, 이건 대표적인 흥행 사업이잖아요. 예. 그 리스크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연예인들을 또 다루기 때문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흥행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사업이죠, 사실은. 또 B2B 사업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만들어서. 자, 그런데 과연 B2C 이미지가 강한 카카오가 B2B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골라봤는데 이런 사업 영역들이 야, 과연 잘 될까? 이것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좀 더 근본적이고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6번에 있습니다. 이제 점차 대기업이 되어버린 조직이에요. 사실 카카오도. 예. 근데 과연 계속해서 도전적인 문화가 나올까? 뭐 이거는 제가 뭐 저의 제 피셜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카카오 조직은 이미 뭐 관료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직 뭐 말로는 이제 영어 이름을 부르고 막 뭐 플랫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뭐 무책임하게 막 그냥 의견만 던지고 아무도 의사결정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죠.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문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한참 좋을 때니까 이런 고민들은 사실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안 보인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기라는 말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특유의 리더십으로 잘 성장해 오신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유의 해답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그죠? 뭐라 한들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여튼 카카오의 전성 시대입니다. 모쪼록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시면서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좋은 리더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적인 문제, 조직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만 카카오만의 특유의 어떤 해답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ITC 위클리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알림도 해 주시고 또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이번 주도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